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이번 슬라이드부터 새롭게 이번 주 배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배울 내용은 첫 번째가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가 되겠고, 그 다음 이 반대되는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를 만들기 위해서 뭐 도핑 같은 거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페르미디락 펑션이라든지 density of state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5주차 강의에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세마이컨덕터 내에 임퓨리티 또는 디펙이 없는 순수한 세마이컨덕터 물질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퓨어 세마이컨덕터, 뭐 퍼펙트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자랑 홀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러면 이 전자랑 홀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가 뭔지 제가 적어놨죠. unequal number of electrons and ho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과 밸런스 밴드의 홀의 개수가 똑같은 물질이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 0K에서도 이 일렉트론의 개수와 홀의 개수는 똑같죠. 자, 똑같이 0개가 되는 겁니다. 0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0K에서는 차지 캐리어가 없는 거죠. 일렉트론도 존재하지 않고 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온도가 가해졌을 때 제가 일렉트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다고 했었고, 그에 의해서 반드시 홀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어떤 열이라든지 빛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이 일렉트론과 홀이 항상 페어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과 홀이 쌍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에서 이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가 똑같고, 여기서 전자의 농도는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가 되겠고, 이 홀의 농도는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ni는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under equilibrium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equilibrium condition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볼테이지나 마그네틱 필드 뭐 이런 외부적인 힘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quilibrium condition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홀 개수랑 전자 개수가 같다고 했죠. 그렇게 같아지는 이유는 여기 격자 그림에서 보면 어떤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일렉트론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 공간에 반드시 이렇게 홀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일렉트론과 홀이 쌍으로 항상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일렉트리컬 차지가 마이너스 2이고, 홀은 제가 포지티블리 차지드 파티클로 고려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2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밴드갭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밴드갭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생기는 전자의 농도 또는 홀의 농도가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룸 템퍼러처에서 보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10의 10승 큐빅 센치가 되고, 절마늄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0의 13승 큐빅 센치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NI가 밴드갭이랑 앱솔루트 템퍼러처에 의존한다고 했었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왜냐면 이 밴드갭을 뛰어넘어가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밴드갭을 뛰어넘어가서 요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랑 절마늄을 비교해보면 같은 온도에서 절마늄이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훨씬 높죠. 이 얘기는 실리콘보다 절마늄이 밴드갭이 작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이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더 많은 일렉트론들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에 상응해서 밸런스 밴드에 홀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요 1.5 곱하기 10의 10승 같은 거는 요 파라미터 수치는 우리가 추후에 PN 다이오드나 여러 가지 수식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1.5 곱하기 10의 10승 하면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실리콘 아톰의 개수가 5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자를 형성할 때 본딩이 하나, 둘, 셋, 4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아톰당 4개의 본드가 형성된다고 하면 큐빅 센치당 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본드가 존재하는 건데, 이 본드 하나가 깨질 때 이렇게 일렉트론과 홀이 생긴다고 했었죠. 근데 요 2 곱하기 10의 23승계 중에 실제로 생기는, 상온에서 실제로 생기는 건 1.5 곱하기 10의 10승밖에 안 되죠. 그 말은 10의 13개당 1개의 본드가 깨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steady state carrier concentration is maintained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간에 따라서 캐리어 콘센트레이션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될 때, 이때 어떻게 되냐, 내부적으로 일렉트론과 홀이 리콤비네이션 되는 속도와 일렉트론과 홀이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가 똑같다. 요거를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린직 실리콘 내에서도 어떤 열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긴다고 했었죠. 근데 항상 생기는 현상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를 가다가 어떤 거에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잃고 다시 밸런스 밴드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배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의미는 이 내부에서 제너레이션 되고 일렉트론 홀 페어가 제너레이션 되고 리콤비네이션 되는 속도가 서로 똑같다. 그래서 개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의 반대 개념인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이 전자와 홀 개념으로 봤을 때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와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하면 여기에 적혀 있죠.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N 그리고 P가 이 NI랑 다르다. 즉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랑 이 홀 농도와 전자의 농도가 차이가 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트린직에서는 요 세 가지가 다 똑같다고 했었죠. 하지만 요 익스트린직 같은 경우에는 요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과 전자의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과 홀의 콘센트레이션이 같은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하는 거와 B타입 세마이컨덕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PN 다이오드 하거나 BJT 할 때도 계속 사용되는 용어 및 개념이니까 잘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N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일렉트론이 홀보다 훨씬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홀의 농도보다 훨씬 크죠. 요게 이제 N타입 세미컨덕터고, B타입 세미컨덕터는 홀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보다 훨씬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 종류가 있고, 그럼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 도핑이라고 되어 있죠. 도핑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 이 도핑이라는 테크닉을 적용을 해서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도핑이 뭐냐? 도핑은 전자 또는 홀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테크닉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가시키냐? 여기 보면 Specific Impurity Atom, 즉 도펀트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도펀트라고 하는 요거를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다 주입을 시켜줘서 전자와 홀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테크닉을 도핑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도핑으로 우리가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펀트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퓨리티 아톰이죠. 도너와 억셉터가 있는데, 도너 같은 경우는 전자를 증가시키는 도펀트가 되겠고, 자, 우리가 실리콘을 예로 들어보자면 실리콘이 4족 원소죠. 그러면 몇 족 원소를 추가를 해야 전자의 농도가 증가할까요? 자, 5족이죠. 그래서 5족의 포스포러스, 아세니, 안티모니 같은 것들을 주입해주게 되면 전자의 농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억셉터는 홀을 증가시키는 도펀트가 되겠고, 요거는 주기율포에서 3족에 해당하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론이 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족이랑 5족에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원소들만 얘기한 이유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부 지금 실리콘의 경우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면 왼쪽에 N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격자 내에 우리가 도핑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스포러스, 전자가 더 많은 5족 아톰들을 이렇게 넣어줘서 N타입 세미컨덕터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B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인트린직 실리콘 물질에 보론이라는 아톰을 주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해주게 되면 이렇게 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딩이 이게 전자계수가 하나가 부족하니까 무조건 어디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에서 N타입 세미컨덕터와 B타입 세미컨덕터에서 전자와 홀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그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N타입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포스포러스 아톰으로 도핑된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이 있죠. 실리콘 격자 내에서 포스포러스 아톰이 이렇게 도핑된 상태입니다. 이때 절대 온도는 거의 뭐 0K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때 보면 일렉트론이 도너 일렉트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포스포러스에 딱 결합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코발란트 본드 일렉트론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밴드로 봤을 때 이 포스포러스가 도핑된 위치에 요 ED라고 해서 도너 레벨이라는 에너지 레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절대 온도 0K에서 상태가 되겠고, 이 0K에서는 5족의 포스포러스가 도핑이 되더라도 프리 일렉트론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는 요 에너지 레벨에 갇혀 있어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일렉트릭 필드를 엄청 크게 가해주면 이게 떨어져 나가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줘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도너 레벨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에너지 밴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여기 만약에 포스포러스가 하나 또 있다. 그러면 여기 도너 레벨에 또 전자가 여기 하나 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온도가 점점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적혀 있긴 한데 보통 50에서 100K 정도가 되면 포스포러스 아톰들이 컨덕션 일렉트론을 생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상온 300K에서 충분하게 여기 도너 레벨에 잡혀있던 일렉트론이 열 에너지로 인해서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올라가서 일렉트론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을 아이오나이즈드 도너 레벨이라고 명칭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프리 일렉트론이 돼서 뭐 외부에서 전개를 가해주거나 할 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도너라는 아톰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결합돼서 붙어 있지만 어느 정도 열 에너지가 가해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핑이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반도체 공장에서 진행해 준 다음에 항상 열 처리를 이어서 해주는 이유가 이런 일렉트론들을 이제 물론 뭐 50에서 100K 이상만 되면 떨어지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0도씨나 900도씨의 짧은 시간 동안 열 처리를 통해서 도핑 후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나 B타입 세마이컨덕터를 실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반도체 공정 관련된 수업 같은 걸 들으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도너 레벨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잡혀 있다가 특정 에너지, 여기선 열 에너지 상온에서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 여기 잡혀있던 일렉트론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일렉트론을 만들어내고 이게 프리 일렉트론이 된다. 이게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도입된 도펀트가 전자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 B타입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개념일 텐데 여기 보시면 보론 아톰으로 도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실리콘 격자 안에 이렇게 보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론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억셉터 레벨이라고 해서 에너지 레벨이 있고 여기에 비어있는 상태가 있죠. 비어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비어있지만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홀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요게 간순히 생각했을 때 요게 홀이 있으면 홀이 그냥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홀이라는 거는 가상의 개념이고 결국 주변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움직여서 이 공간을 채워줘야 홀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0K일 때는 이게 지금 0K일 때인데 0K일 때는 그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적으로 홀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여기에 남아있는 거고 이게
똑같이 500에서 100K 정도 온도, 충분한 온도, 그러니까 뭐 상온이면 충분하겠죠. 상온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상온이 됐을 때 프리홀이 생기죠. 프리홀이 생기는 원리는 여기 지금 홀 개념에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받아서 요 억셉터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홀이 제너레이션이 되고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이 억셉터 레벨로 올라가서 홀이 요 밑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전자의 농도보다 홀의 농도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걸 까먹었던 것 같은데 B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 농도가 개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죠. 상원에서. 반면에 요 밑에 밸런스 밴드는 계속 홀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였고 요 반대로 P타입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요 억셉터라는 게 생겨서 일렉트론이 요 위에 올라가면 인해서 홀이 생겨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서 홀이 농도가 전자의 농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는 원래 밴드갭이라고 해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는 상태라고 했었죠. 근데 요런 보론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면서 다른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밴드갭에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다는 것은 실리콘끼리 이렇게 결합해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밴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에너지 밴드갭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이러한 도너나 억셉터 같은 거를 넣어줘서 여기 밴드갭 사이에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을 만들어 주는 게 도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정 이온들만 언급을 했죠. 5족이랑 3족에 굉장히 많은 아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홀이 제너레이션 되는 걸 제가 표시를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3족과 5족에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아세닉, 포스포러스, 안티모니, 보론만 도펀트로 주로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건 도너와 억셉터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뭐냐면 아까 억셉터랑 도너에 의해서 에너지 레벨, 도너 레벨, 억셉트 레벨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에 각각 존재하는 전자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프리 일렉트론과 프리 홀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되겠고요. 다른 말로는 바인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설명을 했겠지만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도너와 억셉터의 프리 일렉트론과 프리 홀은 아톰에 굉장히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의 에너지만 가졌을 때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인딩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 간략하게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홀을 하는 것보다 실제 존재가 있는 일렉트론을 하는 게 쉬우니까 도너의 5족이죠. 5족의 도너의 5번째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바인딩 에너지가 얼마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원자핵이 하나가 있고 전자가 제각에 하나가 돌고 있는 하이드로젠 아톰을 모델로 하겠습니다. 간략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이드로젠 아톰의 뉴클리시스 즉 원자핵은 포지티브리 차지드 도너 코어가 되겠고
다음에 하이드로젠 아톰의 일렉트론은 5번째 일렉트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이 하이드로젠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오른쪽은 우리가 도너 또는 억셉터라는 도펀트를 대칭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큐럼 상태에서 일렉트론 매스는 당연히 실리콘 크리스탈에서 에펙티브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이드로젠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계산했었죠. 그 값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고, 이 식에서 우리가 하이드로젠 아톰 대신에 굉장히 러프하게 요 도너 이온, 도너 아톰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식을 좀 수정을 합니다. 여기 질량 같은 경우는 에펙티브 맥스를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입실론 S만 있었는데 유전율이죠. 그러니까 백겸 상태에서 유전율인데 우리가 실리콘 격자가 되기 때문에 이 값에는 실리콘의 유전율도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11.8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주고, 여기 N 같은 경우는 1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예로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간략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0 곱하기 입실론 S의 제곱분의 에펙티브 맥스 그리고 EHN1 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값이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자,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컨덕티비티에 대한 일렉트론의 에펙티브 맥스는 0.3이었나요? 0. 그 정도 값을 가졌죠.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 에펙티브 맥스는 1.03인가 0.6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1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너를 우리가 예를 들었죠. 도너에서 오족 원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세닉이랑 포스포러스, 안티모니가 다른 원소들보다 이 바인딩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도너로 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예를 보면 아세닉 같은 경우는 0.054 그리고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는 0.045 그리고 안티모니는 0.039 일렉트론 볼트죠. 그래서 실리콘 밴드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20분의 1가량 작은 값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도너와 억셉터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값을 가지는지 바인딩 에너지. 여기 아래 표에도 지금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아까 봤던 것들 안티모니, 포스포러스, 아세닉, 보론, 여기 추가로 알루미늄, 인디움 뭐 이런 것들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안티모니는 0.039, 포스포러스는 0.044, 그리고 아세닉은 0.054, 보론은 0.045, 알루미늄은 0.057, 인디움은 0.16 일렉트론 볼트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밴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너의 경우에는 일렉트론이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를 받아서 도너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일렉트론이 올라가죠. 그리고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억셉터 같은 경우는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아이오나이제이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 억셉터 레벨로 올라가서 홀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프리홀을 형성하는 게 되죠. 그래서 아까 에너지 밴드 그려봤을 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여기 각각 ED라고 해서 도너 레벨 에너지가 있고 억셉터 레벨 에너지가 있죠. 요 EC 빼기 ED가 도너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되겠고 EA 빼기 EV가 억셉터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상온에서 프리홀이나 프리 일렉트론을 기여할 수 있는 개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한 도너랑 업세트들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쉘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근처에 에너지를 가지는 도너와 억셉터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만 있어도 프리홀이나 프리일렉트론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딥 레벨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딥 레벨은 억셉터와 도너 레벨이 굉장히 큰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필요해서 프리일렉트론과 프리홀을 만드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건 이제 주예가 골드, 카파, 플래티늄이 되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쉘로 레벨을 가지는 물질들은 요 EC-ED 또는 EA-EV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진다는 거고 딥 레벨은 요 값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온도, 에너지 가지고는 프리 일렉트론이나 프리홀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